이정숙은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27년이 흘렀다. 정숙은 젊은 시절부터 남의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와 허드렛 일을 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힘겹게 일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번 돈과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며 남긴 보험금까지 모아 겨우 마련한 80평대 단독 주택 한 채와 작은 상가 두 곳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매달 나오는 월세 덕분에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중이었다. 정숙에게는 2명의 자식이 있었다. 아들 최준호는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성격으로 1년에 전화 한 통 올까 말까였다. 딸 최영희는 겉으론 화려하고 우아했지만 친정에는 바쁘다며 핑계만 대고 거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정숙은 자식들의 무관심에 익숙해졌고 가끔 외로울 때마다 가사도우미 윤복순이 해주는 위로에 의지하며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정숙의 평온한 삶에 기이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날은 정숙이 홀로 저녁밥을 차리고 막 앉으려던 순간이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휴대폰 화면엔 아들 준호라는 이름이 선명히 떠 있었다. 정숙은 조금 놀라며 전화를 받았다. 준호야, 무슨 일이니? 준호는 뜻밖의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냥 전화했어.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평생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없던 정숙은 순간 멈칫했지만 아들의 따뜻한 목소리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리고 통화가 끝난 후에도 아들의 그 한마디는 정숙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며칠 뒤 이번엔 딸 영희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다. 정숙이 의아해하며 묻자 영희는 살갑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요즘 몸도 힘들 텐데 내가 와서 반찬이라도 해놓고 가려고. 영희는 정말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어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어두었다. 거실까지 깨끗하게 청소한 후 떠나는 영희의 뒷모습을 보며 정숙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다. 처음엔 의심하던 정숙도 점점 자식들의 행동을 믿기 시작했다. 어느덧 정숙은 매일 밤 남편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여보, 아이들이 이제라도 철이 들었나 봐요. 덕분에 내가 다 외롭지가 않네요. 그렇게 정숙이 점점 행복을 느끼고 있을 무렵 어느 주말이었다. 그날 아침부터 복순과 마트에 다녀온 정숙은 집 앞에서 아들 준호의 차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뜻밖의 방문이었다. 준호야, 말도 없이 웬일이야? 정숙은 기분 좋은 표정으로 말했다. 준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들렀어요. 엄마 집 좀 둘러보고 뭐 필요한 것도 있나 싶어서요. 정숙은 웃으며 거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순간 준호가 마루 탁자 위에 놓인 은행 통장과 재산 관련 서류들을 흘끗거리는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정숙은 미묘한 불편함을 느끼며 물었다. 준호야, 뭘 찾니? 준호는 순간 당황한 듯 웃으며 둘러댔다. 아니, 그냥 요즘 세상 무서우니까 엄마 재산 관리 같은 거 철저히 하셔야지 해서요. 순간 정숙의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다. 몇 초간 정적이 흘렀지만 정숙은 애써 미소 지었다. 그래, 내가 걱정해 주는구나. 고맙다. 정숙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행복했던 마음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긴 느낌이었다. 바로 다음 날 딸 영희도 집을 찾아왔다. 영희는 정숙이 없는 줄 알고 조심스레 방을 둘러보다가 서랍장 속 통장을 몰래 꺼내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그때 주방에 있던 정숙이 다급히 말을 걸었다. 영희야, 뭘 찾니? 영희는 깜짝 놀라며 당황했다. 아, 엄마. 아니, 난 그냥 엄마 건강검진 기록을 찾으려고 했지. 어색한 미소로 웃는 영희를 보며 정숙의 마음속에는 더 큰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정숙은 가슴이 복잡해졌다. 자식들의 관심이 갑자기 진짜일까 아니면 무엇인가를 노린 것일까 하는 불편한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날 밤 복순이 설거지를 마친 후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어르신, 요즘 자녀분들이 자주 오셔서 좋으시겠어요. 정숙은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다. 좋긴 한데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불편해지네.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복수는 무언가를 감지한 듯 조용히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르신, 세상 일엔 다 이유가 있어요. 너무 속 깊이 넣지 말고 찬찬히 지켜보세요. 정숙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영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와서 저녁 먹어요.
오빠도 온다고 했어요. 중요한 얘기도 좀 있고요. 정숙은 대답하며 목소리가 떨렸다. 중요한 얘기? 그게 뭔데? 영희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아, 별건 아니고요. 와서 얘기해요. 전화를 끊고 정숙은 심장이 더욱 무거워졌다. 정숙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뒤엉키기 시작했다. 자식들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마냥 행복했던 며칠 전과 달리 이제 정숙의 마음 한구석엔 지워지지 않는 불안감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인생을 흔들어 놓을 엄청난 사건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며칠 후 딸 영희 집에서의 저녁 식사 날이 찾아왔다. 정숙은 오랜만에 외출이라 평소보다 신경 써 옷을 골라 입고 준비를 했다. 마침 그날은 가사도우미 복순이 집안일을 도와주는 날이었다. 복순은 외출 준비를 하는 정숙의 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여 기분 좋게 말을 걸었다. 어르신,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얼굴에 생기가 넘치세요. 정숙은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웃었다. 영희가 오늘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해서 준비 중이야. 준호도 같이 온다고 하니 식구들끼리 오랜만에 다 모이겠네. 복수는 밝은 미소로 맞장구 쳤지만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그래도 어르신, 자녀분들이 갑자기 너무 잘해주시니까 아무 일 없으신 거 맞죠? 정숙은 순간 멈칫했지만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다. 뭐,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겠어? 걱정하지 말고 일 마치고 푹 쉬어. 복수는 가볍게 웃으며 정숙을 배웅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왠지 모르게 불안했다. 약속된 저녁이 되어 정숙은 딸 영희의 집에 도착했다. 오랜만에 찾아온 엄마를 영희는 밝게 맞아주었다. 엄마, 왔어요? 어서 들어와요. 정숙은 오랜만에 느끼는 자식의 따뜻한 환대에 마음이 한결 풀어지는 듯했다. 잠시 후 아들 준호도 도착했고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정숙이 식사를 하며 행복감을 느끼고 있을 무렵 아들 준호가 입을 열었다. 엄마, 우리도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엄마가 편히 살 수 있도록 우리끼리 진명이나 재산 관리를 미리 정리해두는 게 어떨까 생각했어. 정숙은 가슴이 순간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애써 미소 지으며 물었다. 재산 정리를? 갑자기 무슨 이야기니? 그 말을 듣자 딸 영희도 거들었다. 맞아요, 엄마. 혹시라도 엄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우리가 골치 아파지잖아요. 상가 관리며 집이며 깔끔하게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잖아요. 영희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왠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정숙은 순간 불쾌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담담히 말했다. 너희가 날 위해 그런 생각을 해준 건 고맙지만 아직 건강하게 잘 있는데 그런 걱정부터 하니 기분이 좀 그렇구나. 그러자 준호는 어색한 웃음으로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 아, 엄마 오해 마세요. 우린 그냥 엄마 생각해서 그러는 거니까 뭐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식사가 끝난 후 정숙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정숙이 화장실에 들어선 순간 준호와 영희가 나누는 대화가 문틈 사이로 작게 들려왔다. 오빠, 너무 티낸 거 아냐? 엄마 눈치채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니, 엄마가 계속 빙빙 돌리니까 답답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시간 끌면 우리만 손해야. 정숙은 온몸이 차갑게 굳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손까지 떨려왔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귀로 직접 들어버린 자식들의 본심이었다. 정숙은 정신없이 세면대의 찬물을 얼굴에 끼얹었다. 충격이 너무 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무렇지 않은 척 식탁으로 돌아왔다. 엄마 괜찮아요? 얼굴이 좀 안 좋은데. 영희는 걱정하는 척 물었다. 정숙은 애써 미소 지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오늘은 집에 가봐야겠다. 영희와 준호는 당황하며 눈빛을 교환했다. 정숙은 그런 자식들의 모습조차 보지 않으려 했으며 집을 나섰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숙은 복순이 깨끗이 정리해둔 조용한 집안에서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행복했던 지난 몇 주간의 시간들이 이제 와서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다. 정숙은 무거운 가슴으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내가 아이들을 잘못 키운 건가요? 그때였다. 식탁 위에 놓아두었던 정숙의 휴대전화 화면이 밝아졌다. 화면엔 아들 준호가 보낸 문자가 떠 있었다.
엄마, 오늘은 미안했어요. 하지만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정숙은 그 문자를 읽고 나서야 마음을 굳혔다.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속아줄 순 없었다. 자식들에게 이대로 휘둘리고만 있을 순 없었다. 정숙은 다음날 아침 일찍 복순에게 전화했다. 복순아, 오늘 잠깐 집에 와줄 수 있겠니? 너한테 꼭 의논할 일이 있단다. 복순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어르신. 제가 바로 갈게요. 정숙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서늘한 표정으로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숙은 조용히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정숙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홀로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평생 무심한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마음 깊숙이 분노와 서글픔이 뒤섞이며 그녀의 눈가엔 차가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복순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다. 복순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정숙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라 급히 말했다. 어르신,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신 거 아니에요? 얼굴이 창백하세요. 정숙은 복순을 보자마자 깊이 숨을 들이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복순아, 내가 어젯밤 잠을 못 잔 이유가 있어. 내 얘기 좀 들어주겠니? 복순은 청소하던 손을 멈추고 진지하게 곁에 앉았다. 무슨 일이세요, 어르신?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처음엔 자식들이 다정하게 다가와 행복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유산 욕심을 알게 된 이야기까지 전부 말했다. 이야기를 듣던 복순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세상에, 어떻게 자식이 부모님께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들 하네요. 정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생긴다 싶지. 남편 떠난 후에도 꿋꿋하게 살아왔는데 이젠 자식들에게 뒤통수를 맞았구나 싶어. 너무 서운하고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다. 복순은 잠시 생각하다 단호히 말했다. 어르신, 그냥 참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럴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해요. 저도 어르신 옆에서 10년 넘게 함께 했지만 자식분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요. 정숙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이제 그냥 두고 볼 순 없겠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척 넘어가기엔 내 평생이 너무 억울하지 않겠니? 복순은 걱정스러우면서도 힘을 주며 말했다. 어르신, 제가 곁에서 도와드릴게요. 자식분들이 제대로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죠. 정숙은 복순의 든든한 태도에 마음이 조금 놓였다. 고맙다, 복순아. 너라도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 순간 복순의 얼굴엔 뭔가 생각난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아, 어르신, 제게 좋은 생각이 하나 있는데 들어보시겠어요? 정숙은 귀를 기울였다. 복순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사실 저희 친정아버지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자식들이 재산 욕심을 내며 접근할 때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스스로 망하게 만들어버렸거든요. 정숙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게 무슨 말이냐, 복순아?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줘. 복순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때 아버지는 일부러 치매에 걸린 척 연기하셨어요. 그러자 자식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서로 더 큰 욕심을 내며 싸우다가 결국 자멸하고 말았죠. 그러고 나니까 자식들이 뒤늦게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더라고요. 정숙은 순간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했다. 그거 참 기막힌 방법이구나. 자식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내가 똑똑히 확인할 수 있겠어. 정숙의 눈에 굳은 결심이 서렸다. 복수는 진심 어린 눈으로 정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어르신께서 연기하시는데 저도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상가며 집이며 자녀분들이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미리 변호사와도 얘기해 두는 게 어떨까요?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믿을 수 있는 변호사도 있으니 미리 단단히 준비를 해둬야겠구나. 정숙은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평생 남에게 피해준 적 없이 살아온 그녀였지만 자식들의 탐욕 앞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오랜만에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 앞에서 굳게 다짐했다. 여보,
나 이번만큼은 바보처럼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보여줄게요. 한편 다음 날 아침이었다. 아들 준호가 다시 전화했다. 정숙은 짐짓 아무 일 없다는 듯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준호야, 무슨 일이니? 준호는 살갑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괜히 엄마 마음 상하게 한 것 같아서 잠도 안 오더라. 오늘은 시간 돼? 맛있는 거 사들고 갈 테니까 같이 점심이나 먹자. 정숙은 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지만 목소리는 놀랄 만큼 침착했다. 그래, 좋지. 오랜만에 맛있는 거 사준다면 나야 좋고. 전화를 끊고 난 뒤 정숙의 표정은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지금부터 진짜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듯 조용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정숙의 본격적인 계획이 시작됐다. 정숙은 거울 앞에서 스스로 다짐했다. 이정숙, 마음 약해지지 마라. 이건 내 평생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그녀는 며칠 동안 인터넷과 책을 뒤적이며 치매 초기 증상을 철저히 공부했다. 메모를 여러 번 반복해서 쓰고 지우며 완벽히 암기했다. 혹시나 하는 의심조차도 차단할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를 마쳤다. 며칠 후 아들 준호와 딸 영희가 집을 다시 찾아왔다. 정숙은 일부러 약속을 잊어버린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문을 열었다. 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오늘 점심 먹기로 했잖아. 기억 안 나? 정숙은 일부러 당황한 척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중얼거렸다. 어머, 내가 깜빡했나? 이상하네. 왜 생각이 안 나지? 영희는 조금 불안한 듯 오빠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걱정하는 척 말했다. 엄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 병원이라도 한번 가볼까요? 정숙은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활짝 웃으며 말했다. 얘들이 별걸 다 걱정하네. 엄마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준호는 미묘한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봤다. 정숙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후였다. 정숙은 상가 임대료를 받는 날이었다. 그날따라 준호와 영희가 아침 일찍부터 와 있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오늘 임대료 들어오는 날이지? 이번 달 돈은 제대로 받았어? 정숙은 순간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글쎄, 그게 이번 달엔 안 들어온 것 같은데. 들어왔던가? 준호와 영희는 순간 서로를 마주보며 표정이 굳어졌다. 영희는 급하게 말했다. 엄마, 잘 생각해봐요. 중요한 돈인데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해요? 정숙은 일부러 놀란 척하며 손으로 입을 가렸다. 어머, 왜 이러지? 나 진짜 기억이 안 나네. 통장을 어디다 뒀지? 준호는 즉시 말했다. 엄마, 아무래도 이러면 안 되겠다. 엄마 통장이나 집 명의를 우리한테 맡겨놔요. 이렇게 기억 못하면 위험해. 정숙은 잠시 표정을 굳혔지만 이내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생각 좀 해볼게. 그때 마침 현관문이 열리며 복순이 들어왔다. 어르신, 저 왔어요. 복순은 상황을 재빨리 눈치채고 자연스럽게 말했다. 준호랑 영희 왔구나. 제가 청소 얼른 하고 갈게요. 준호는 불쾌한 표정으로 복순을 바라보며 말했다. 복순 누나, 요즘 우리 엄마가 많이 깜빡하는 것 같아요? 혹시 돈 관리 같은 거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복순은 당황한 듯했지만 침착하게 말했다. 아니, 어르신께서 평소에 워낙 꼼꼼하시니까 그럴 일은 없는데. 영희는 싸늘한 목소리로 거들었다. 복순 언니, 앞으로 엄마가 이상한 행동하시면 우리한테 바로바로 연락 좀 해주세요. 엄마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요. 복순은 불편한 표정으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준호와 영희는 서로 또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자식들이 돌아간 후 정숙은 복순과 단둘이 남아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복순아, 나 연기 꽤 잘하지 않니? 자식들이 정말 제대로 낚인 것 같아. 복순은 안도하며 말했다. 어르신, 제가 보면서도 깜빡 속을 뻔했어요. 자녀분들도 완전히 믿은 것 같아요. 정숙은 복순의 손을 잡으며 고맙게 말했다. 너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용기 못 냈을 텐데. 정말 고맙다, 복순아. 복순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르신께서 마음 독하게 먹으셔야 해요. 앞으로가 진짜 시작이에요. 정숙은 굳게 다짐했다.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내 평생 가장 중요한 싸움을 시작할 거야. 아무리 자식이라도 내 인생을 함부로 건들게 두진 않을 거다. 그날 저녁 정숙의 휴대폰엔 또다시 영희가 보낸 문자가 도착했다. 엄마, 오빠랑 상의했는데 조만간 엄마 병원 예약 잡아놨어요. 꼭 가봐야 해요. 정숙은 그 문자를 읽고 차갑게 중얼거렸다. 그래, 어디 끝까지 가보자꾸나. 그녀의 눈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자식들의 탐욕을 이용해 역으로 되갚아줄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복수를 위한 첫걸음은 완벽했다. 정숙의 치밀한 연기는 완벽했다. 점점 더 자식들은 그녀의 치매 연기에 빠져들었고 본격적으로 재산을 넘겨받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하루는 아들 준호가 출근길이라며 아침 일찍 정숙의 집으로 들렀다. 정숙이 마당에서 화단을 손질하고 있자 준호가 차에서 내려 인사를 건넸다. 엄마, 벌써부터 그렇게 나와 있으면 감기 걸려요. 얼른 들어가 쉬세요. 정숙은 일부러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준호야, 내가 웬일로 아침부터 왔니? 준호는 웃으며 정숙의 팔짱을 끼고 거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아무래도 치매 검사 한번 받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좀 불안해서요. 정숙은 당황한 듯 일부러 놀라며 손을 저었다. 아니야, 내가 무슨 치매야. 그냥 나이가 드니 조금씩 깜빡하는 거지.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도 만에 하나를 대비해야죠. 지금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엄마 재산 관리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병원 가서 진단부터 받아봅시다. 정숙은 예상보다 빨리 들어온 준호의 움직임에 속으로 긴장했지만 겉으론 태연한 척에서 웃었다. 그래, 내가 걱정된다니. 일단 생각해 볼게. 다음 날 이번엔 딸 영희가 찾아왔다. 영희는 정숙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몰래 집에 들어와 정숙의 방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순간 집안일을 하러 일찍 온 복순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복순이 놀라서 물었다. 영희야, 거기서 뭐해? 영희는 당황한 듯 재빨리 서랍을 닫으며 둘러댔다. 아, 엄마 약 처방전 찾고 있었어요. 요즘 치매기가 있다고 해서. 복수는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말했다. 그래도 어르신이 방에 안 계실 때 이런 건 말씀드리고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영희는 순간 정색하며 차갑게 말했다. 복순 언니, 일주일에 3번만 와서 일하는 사람이 너무 참견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복수는 입을 다물고 잠시 영희를 바라보았다. 영희는 씩씩거리며 집을 나갔다. 복수는 깊게 한숨을 쉬며 생각했다. 큰일이네. 자식들이 너무 심하게 나오는구나. 그날 저녁 복수는 정숙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정숙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다가 깊이 한숨 쉬었다. 복순아, 자식들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정숙은 머리가 복잡했다.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자식들의 행동은 훨씬 더 빨랐고 노골적이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계획이 틀어질 수 있었다. 복순아, 변호사님한테 바로 연락해서 내일이라도 상의를 좀 해야겠어. 너도 같이 가줄래? 네, 어르신. 당연하죠. 그렇게 정숙과 복수는 즉시 가까운 법률 사무소로 향했다. 평소 신뢰하던 김민수 변호사를 만나 앞으로의 대비책을 꼼꼼히 논의했다. 김 변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르신, 지금 자녀분들이 어르신의 치매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법적으로 재산 관리권이 자녀들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당장은 꼼짝없이 재산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정숙은 표정이 굳어졌다. 미처 생각지 못했던 큰 위기였다.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예방책을 마련해둬야 합니다. 정숙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연하게 말했다. 그럼 뭐든지 해주세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아이들에게 그렇게 쉽게 빼앗길 순 없어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준비하는 서류대로 움직여 주십시오. 당분간은 자녀분들의 요구를 일단 들어주는 척 하셔야 합니다. 정숙은 결연히 대답했다. 알겠어요. 그러죠. 하지만 그날 밤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정숙이 잠이 든 새벽녘이었다. 누군가 집대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정숙은 화들짝 잠에서 깼다. 정숙은 깜짝 놀라 창밖을 내다봤다. 거기엔 뜻밖에도 아들 준호가 술에 취해 소리를 치고 있었다. 엄마, 문 좀 열어봐요. 내가 할 말 있으니까 빨리 문 열어요. 준호는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이 새벽에 왜 그래? 준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솔직히 나 지금 너무 급하다고요. 엄마가 왜 자꾸 재산을 안 주려고 버티는 거야? 정숙은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아들의 본색이 술김에 완전히 드러나고 말았다. 준호는 문 앞에서 흐느끼듯 소리쳤다. 엄마는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해요? 내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거 몰라요? 엄마 재산 좀 미리 정리해주면 어디 덧나요? 정숙은 차갑게 굳은 채 대답했다. 그만해, 준호야. 지금 너 제정신 아니니까 일단 집으로 가. 준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다가 결국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정숙은 아들의 모습을 보고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정숙은 이제 자식들과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해야 했다. 그날 새벽 사건 이후 정숙은 마음을 더욱 단단히 먹었다. 자식들의 본색은 이미 드러났고 이제는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일만 남았다. 그녀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일부러 자식들에게 순순히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들 준호와 딸 영희는 정숙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자 더욱 신이 난 듯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정숙은 준호와 함께 병원을 방문했다. 자식들이 요구한 대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치매가 의심된다는 가짜 진단서를 어렵게 준비해 놓았다. 김 변호사가 미리 병원 관계자와 협력해 완벽하게 꾸며낸 서류였다. 병원에서 나온 정숙은 준호에게 힘없이 말했다. 준호야, 엄마가 정말 그런 병에 걸린 거냐? 준호는 정숙의 연기에 완전히 쏘가 순간 미안한 마음을 느끼는 듯했지만 곧 차갑게 말했다. 엄마,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재산 관리는 제가 맡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정숙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슬픈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철저히 냉정했다. 그 소식을 들은 영희는 난리가 났다. 오빠가 엄마 재산을 혼자 다 챙기겠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영희는 즉시 준호의 집을 찾아가 큰 소리로 싸움을 벌였다. 오빠,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 재산을 오빠 혼자 가로채겠다고? 준호는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엄마를 병원에 데려갔을 때 넌 뭐 했냐?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두 사람은 심하게 말다툼을 벌였다. 결국 남매 사이엔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 정숙이 노린 그대로였다. 한편 정숙은 자식들에게 자신이 정신을 놓은 척 연기를 계속했다. 그녀가 완벽히 정신을 잃었다고 믿은 자식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숨기지 않았다. 정숙의 집을 수시로 방문해 집 문서와 통장을 뒤지고 서로 다투기까지 했다. 이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복수는 씁쓸해하며 말했다. 어르신, 정말 자녀분들이 너무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정숙은 조용히 웃었다. 걱정 말아라, 복순아. 머지않아 스스로 무너질 테니. 며칠 뒤 정숙은 자식들을 위해 작은 덫을 하나 놓기로 했다.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모든 재산을 이미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다. 라는 가짜 서류를 책상 위에 일부러 잘 보이게 놔둔 것이다. 그날 오후 어김없이 찾아온 준호와 영희가 그 서류를 발견했다. 영희는 서류를 들고 흥분해 소리쳤다. 엄마, 이게 뭐야? 재산을 기부했다고? 제정신이에요? 정숙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진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무슨 기부를 했다고 그러니? 난 그런 기억이 없는데. 준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엄마 미쳤어요? 아니, 엄마 재산을 왜 엄마 마음대로 기부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나 엄마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연기를 이어나갔다. 난 정말 아무 기억이 없단다. 준호와 영희는 혼란에 빠져 다시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고 서로 서류를 붙잡고 싸우기까지 했다. 이게 다 내가 처음부터 엄마한테 잘못 접근해서 그래. 오빠나 잘하지 그랬어. 엄마 병원 끌고 가서 오히려 일을 망쳐놨잖아. 두 사람이 서로 욕심을 드러내며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정숙은 냉정히 바라봤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그래, 너희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제 똑똑히 알겠구나. 정숙은 이제 두 사람이 알아서 스스로 자멸하게 두기로 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준호와 영희가 돌아가고 난 뒤 정숙이 홀로 거실에 앉아 숨을 돌리고 있을 무렵이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경찰 2명이 정숙 앞에 서 있었다. 이정숙 어르신 맞으시죠? 치매 진단받으셨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가 없으시면 강제로 시설에 모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숙은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말았다. 자식들이 법적으로 치매 노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다. 예상보다 자식들의 행동이 훨씬 더 교활하고 빠르게 움직였던 것이다. 정숙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그 순간 복순이 현관으로 급히 뛰어와 다급히 외쳤다. 잠깐만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르신은 치매가 아니세요. 오해십니다. 복순의 절박한 목소리에 경찰관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자녀들이 제출한 서류를 보여주며 단호히 말했다. 그럼 일단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부터 받으시죠. 정숙은 얼어붙었다. 예상하지 못한 위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대로 계획이 모두 무너질 위기였다. 과연 정숙은 이 위기 상황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정숙의 완벽했던 복수 계획에 최대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다. 정숙은 경찰관들이 내민 서류를 보며 온몸이 차갑게 굳어버렸다. 자식들이 미리 제출한 치매 진단서와 보호 요청서였다. 한순간 자신이 준비한 덫에 오히려 자신이 걸려든 꼴이었다. 경찰관은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보호자들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혼자 생활하시는 게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정숙은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두 사람은 자식들의 말을 신뢰하고 있었다. 정숙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이건 오해야. 난 괜찮아요. 내 정신이 멀쩡하다고요.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복순이 침착하게 나섰다. 경찰관님, 어르신 정말 멀쩡하세요. 이건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자녀분들이 제출한 진단서 그 병원 담당 의사랑 바로 통화해보세요. 무슨 착오가 있을 겁니다. 경찰관은 잠시 고민하다가 일단 병원에 전화했다. 하지만 이미 진단서를 확인한 병원은 정숙이 최근 치매 의심 판정을 받은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경찰관들은 정숙을 일단 보호시설로 이동시키겠다며 다가왔다. 정숙은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제 자식들이 재산을 노리고 꾸민 일이에요. 저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경찰관들은 이미 자식들의 주장에 넘어간 듯했다. 그때 복순이 침착한 목소리로 나섰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대로 어르신을 데려가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지금 바로 어르신의 변호사님을 부를게요. 변호사님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실 겁니다. 경찰관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복순이 급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을 보고 기다리기로 했다. 곧 김 변호사가 도착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미리 준비해 두었던 정숙의 정신건강진단서와 정상적인 생활 증거 자료를 즉시 제출했다. 경찰관님, 정숙 어르신은 명백히 정상인이십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재산을 목적으로 꾸민 일이니 제가 가진 서류와 증거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김 변호사가 꺼낸 증거들은 강력했다. 그동안 정숙이 차곡차곡 준비한 모든 증거들이 경찰관들 앞에 공개됐다. 서류에는 자식들이 정숙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과정과 정숙이 치매 연기를 하며 역으로 자식들의 본심을 확인한 기록들이 모두 담겨 있었다. 경찰관들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다. 경찰관 한 명이 놀라며 말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군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복순 역시 가슴을 쓸어내리며 정숙의 손을 꼭 잡았다. 어르신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숙의 눈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힘겹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이런 순간까지 살다 보게 되다니. 이 사건 이후 정숙의 변호사는 즉시 자식들에게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준호와 영희는 경찰의 조사 대상이 되어 크게 당황했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며 싸우다가 결국 완전히 관계가 틀어져 서로 연락까지 끊어버렸다.
정숙의 계획은 결과적으로 완벽히 성공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마냥 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슬픔과 허탈함이 그녀를 짓눌렀다. 며칠 후 집안에서 우두커니 앉아있는 정숙의 옆에 복순이 조용히 앉아 위로의 말을 전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숙은 씁쓸하게 말했다. 복순아, 내 인생을 통째로 바쳐 키운 자식들이 저러니 이제 나한텐 남은 게 뭘까 싶구나. 이게 내가 원하던 결말일까? 복순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어르신께서 잘못하신 건 없어요. 자식분들이 스스로 잘못을 깨달아야죠. 어르신께서 마음 아파하실 필요 없어요. 정숙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복수의 끝에서 그녀의 마음은 더 무거웠다. 자신이 원하던 결과를 얻었지만 평생 가족이라 믿었던 자식들이 서로 욕심 때문에 망가지는 모습은 결코 유쾌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숙은 이대로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아직 그녀가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복순을 바라보며 말했다. 복순아, 이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겠어. 평생 남의 눈치 보고 자식들 눈치만 보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인생을 위한 선택을 할 거다. 복순은 정숙의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어르신, 제가 옆에서 항상 응원해 드릴게요. 어르신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숙에게 남은 일은 더 이상 자식들의 욕심이나 탐욕이 아닌 진짜 자기 인생을 찾는 일뿐이었다. 과연 정숙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자식들과의 싸움이 모두 끝난 후 정숙의 일상은 다시 조용히 돌아왔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정숙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다. 정숙은 평생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 허리가 휘도록 남의 식당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준호와 영희를 학교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 가정을 꾸리도록 했다. 그랬던 자식들이 서로의 욕심 때문에 스스로 자멸하는 모습은 그녀의 가슴을 너무 아프게 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진 속 남편은 젊고 밝게 웃고 있었다. 정숙은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다. 여보,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복순이 들어왔다. 어르신, 저 왔어요. 복순은 오늘따라 무거운 표정으로 집안일을 했다. 복순은 요즘 정숙이 평소와 달리 우울해 보이는 걸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어르신, 혹시 자녀분들이 아직도 신경 쓰이세요? 정숙은 한숨을 작게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자식들은 이미 끝났어. 근데 왜 자꾸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한지 모르겠다. 이 집이 너무 커서 그런가? 복순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정숙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어르신이 이제 진짜 원하시는 대로 사셔야 한다고요. 어르신은 평생 너무 많은 걸 참으셨어요. 정숙은 가만히 생각했다. 그녀는 평생 어머니라는 이름 아래 자식들의 뒷바라지와 희생만 하며 살아왔다. 자신을 위한 삶이란 단 한 번도 가져본 적 없었다.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복순을 바라보았다. 복순아, 내 말이 맞는 것 같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 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서랍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정숙과 돌아가신 남편이 젊은 시절 환하게 웃으며 함께 찍었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정숙은 부드럽게 말했다. 복순아, 나 사실 평생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봤다. 내 인생의 추억이라고는 이 사진 속 순간이 다였지. 복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르신, 이제라도 마음껏 하세요. 여행이든 취미든 어르신이 하고 싶었던 모든 걸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 복순의 손을 잡았다. 복순아, 너 나랑 같이 여행 좀 가줄 수 있겠니? 내가 평생 꿈꿔온 제주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 복순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어르신. 저야 당연히 좋죠. 정숙은 드디어 미소를 되찾았다. 몇 달 뒤 정숙은 복순과 함께 제주도의 푸른 바닷가에 앉아 있었다. 이제 자식들 생각은 조금도 떠오르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오직 자신이 바라던 자유와 행복만 가득했다. 복순이 바다를 보며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이젠 정말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진작 이렇게 나오길 잘하셨어요. 정숙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복순아. 내가 이렇게 행복한 적이 언제였던가 싶구나. 이 나이 먹도록 나를 위한 시간을 이렇게 보내본 적이 처음이라 어색하긴 하지만 복수는 정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어르신, 앞으로 제가 언제나 곁에서 함께 할게요. 저한테는 어르신이 가족이나 마찬가지인걸요. 정숙은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눈가가 뜨거워지며 작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복순아, 고맙다. 너를 진작 가족으로 생각했어야 했는데 말이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정숙은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찾던 가족의 진짜 의미는 혈연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정숙은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시 한번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 나 행복하게 살아볼게요. 정숙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진짜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한편 자멸해버린 자식들 준호와 영희는 뒤늦게 정숙을 찾아와 용서를 구했다. 준호는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했지만 정숙은 흔들리지 않았다. 미안하구나, 준호야.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나는 이미 내 가족을 찾았단다. 정숙은 그렇게 자식들과 완전히 연을 끊었다. 준호와 영희는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평생 씻을 수 없는 후회와 고통을 안게 되었다. 며칠 후 정숙과 복수는 제주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는 집에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미 진짜 가족이 된 복순이 곁에 있었으니까. 정숙은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그녀에겐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남은 인생을 진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것이었다. 평생 다른 일을 위해 희생해왔던 정숙은 비로소 진짜 자신을 위한 삶을 찾았다. 정숙은 밝게 웃으며 말했다. 복순아, 앞으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 거다. 진짜 내 삶을 말이야. 복수는 미소로 화답했다. 어르신, 잘 생각하셨어요. 이젠 어르신 차례예요. 앞으로 어르신 인생의 주인공은 어르신이에요. 정숙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정숙은 복수를 넘어 평생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진짜 자신의 삶을 향해 당당히 첫걸음을 내딛었다.